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당하는 이유, 폭망하는, 건강이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 과일 채소식을 뭐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영상들이 꽤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뭐 조회수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영상을 봐서 그런지 아침에 과일 채소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뭐 채소를 많이 먹진 않지만 과일을 이렇게 좀 많이 챙겨서 먹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과일 속에 있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과당이 제일 문제인데 과당뿐만이 아니라 과일에는 이제 포도당도 들어가 있거든요. 혈당을 올리는 이제 포도당도 들어있고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 설탕도 자당인 설탕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이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과일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 어? 그래서 그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뭐 데이터상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나와 있어가지고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거의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에다가 붙여가지고 측정하는 혈당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확인을 해보니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과일은 무해하다. 과일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까 당뇨에 나쁘지 않으니까 뭐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영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과일은 혈당은 올리지 않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과당을 많이 먹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먼저 이제 과일에 있는 당은 아까 포도당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 쌀 같은 거에 있는 그런 녹말에 있는 포도당, 그리고 과당이 있고요. 구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학식 구조는. 그리고 설탕, 그리고 자당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당, 과당이 합쳐져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 이 이당류죠. 이제 당이 두 개 붙어 있는 이당류 중에 하나인 설탕이 자당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단당류라고 합니다. 네, 당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당류 과일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설탕이 이당류도 들어 있으니까 이 안에도 또 과당이 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당이 이중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과일 속에는 과당도 있고 설탕의 형태로 과당이 또 들어 있다. 그래서 함량이 제법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과당은 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까 뭐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류별 당 지수를 보니까 프럭토스, 이 과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당 지수를 이렇게 100으로 봤을 때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19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일을 통해서 과당과 설탕이 분해되면서 과당이 이렇게 장 속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요. 이 흡수되는 통로, 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통로가 글루트5라고 해서 거의 인슐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장 속에서 흡수가 되면서 인슐린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간 문맥을 통해서 과당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거의 간이기 때문에 간에서 과당을 분해할 수 있는 이런 효소가 들어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들어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당이 간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대사가 간에서 이제 대사되는 과정 중에서 그 유릭액시드라고 하는 요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은 통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산이고 기능의학적으로도 이게 요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장 누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장내 세균 불균형과 같은 아주 안 좋은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잔뜩 올라가 있는 상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과당이 대사되면서 요산이 많이 올라가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방이 합성이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과도한 지방을 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로 에너지 소스로 활용되기보다는 지방으로 이렇게 합성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특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이 합성되고 나서 이제 당 신생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주로 이제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좀 떨어지려고 하거나 인슐린이 낮은 상태에서 이런 지방이 그때서야 포도당으로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지방 합성이 늘어나면서 공복 혈당이 증가해서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당이 대사되는 과정 중에서 아까 지방산이 합성이 되고 이 지방산하고 한쪽은 이제 지방산 쪽으로 가고 다른 한쪽은 이제 글리세롤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또 합쳐져 가지고 TG 이게 중성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까지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HDL하고 중성지방의 비율이 깨지게 되고 그만큼 몸속에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제 고지혈증도 심해질 수 있고 이제 동맥경화까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당 자체가 대사되는 과정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결국에는 지방을 만들고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당 섭취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일 속 과당의 위험성은 좀 더 보면은 이제 인슐린을 조절받지 않고 간문맥을 통해 바로 간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간에서 이제 지방을 합성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지방만 합성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미 지방이 꽉 차 있으니까 더 포도당이 들어와서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그 인슐린 수용체를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복 혈당도 올라가고 식후 혈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당뇨병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당뇨병이 이제 생기다 보면은 이제 온갖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치매도 가속화될 수 있고, 심장 쪽에 혈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만도 훨씬 잘 유발이 될 수 있고, 암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속의 과당은 정말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이소성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성 지방이라는 것은 지방 조직 이외에 비지방 조직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소성 지방 상태가 바로 지방이 이제 간에 쌓이면은 지방간이 되고요. 지방이 췌장에 쌓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지방간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간 세포가 깨지면서 어,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간염이 되죠. 이제 간염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이 췌장, 인슐린을 분비하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췌장에 쌓이게 되면 췌장 세포가 췌장 조직이 손상이 돼서 지방 췌장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심장에도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심장의 기능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지방이 근육을 파고들어서 근육을 손상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근감소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런 지방이 많게 되면은 이소성 지방 형태가 돼서 다른 장기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을 함부로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정상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고 이 지방간이 결국에는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간이 지방이 끼는 지방간이 될 수 있고요. 초음파 검사하면은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는 지방 간염이 되고 이런 염증이 계속 생겼다 안 생겼다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섬유화되죠. 간이 딱딱해질 수 있죠. 그래서 간 경화가 되고 이 간 경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간암 발병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그 과당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 그 감미도가 그 설탕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잡았을 때 이 과당 같은 경우에는 훨씬 단맛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단맛에 더 중독되기 쉽고 그런 단맛에 중독되다 보면은 더욱더 과당을, 과일과 같은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별 당류 함량을 먼저 보면요. 대략 요런 이제 사과나 귤이 그 과일 100g당 당류가 한 10 정도 되고요. 이제 바나나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 표에서는 12.23으로 되어 있고요. 망고도 제법 높은 편이고요. 그 외에도 뭐 자두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 블루베리도 좀 단 것은 9.96으로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류 안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과당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당인 설탕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런 어, 당이 많이 좀 들어있는 과일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요런 과일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 과일별 당류 구성 100g당 보면은 요렇게 이제 요 표에서는 좀 이렇게 사과가 또 12.34로 좀 높은 편이고요. 포도도 여기서는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과일들이 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 귤, 배, 수박, 감, 포도, 참, 복숭아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과당이 좀 유난히 많은 거는 이제 포도가 좀 눈에 띄네요. 사과도 좀 높은 편이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포도가 좀 눈에 띄는 편이네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100g당 당류가 한 뭐 22.6으로 상당히 당류가 좀 많은 편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자당이 그 설탕이잖아요. 그 중에 40%나 차지하고 과당도 24%. 이 자당이 절반은 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또 과당이잖아요.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합쳐진 게 자당이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과당이 많은 게 바나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과도 당류가 한 15g 정도 들어있고 이 중에서도 과당이 유난히 또 비율이 높은 게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26%, 자당은 20%로 사과가 유난히 과당이 좀 비율이 많은 편이다. 양은 15g이지만 비율이 좀 많은 편이고 품종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과하고 바나나는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그럼 과당은 과일에만 들어있으니까 과일만 조심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과당은 요런 음료수에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료수. 그리고 이런 탕으로도 이제 과당이 많이 당연히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런 단 음식들 있잖아요. 뭐 도너츠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젤리라든가, 뭐 사탕이라든가, 등등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들어있는 게 바로 액상 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액상 과당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FCS, 하이 프록토스 콘 시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 이렇게 되어 있고요. HFCS 5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당이 55% 차지하고 포도당이 42% 차지하는데 주로 이제 청량음료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42%짜리는 과당이 42%인 경우에는 과자 같은 시리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 과당이 단순하게 과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과당이 과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옥수수 고과당 시럽으로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이런 시럽 있잖아요. 시럽. 그래서 커피 주문하신 다음에 받아가면서 옆에 그 셀프 코너에서 이제 시럽을 막 이렇게 엄청 무섭게 짜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여섯 번은 기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달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해서 좋겠죠. 하지만 과당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면서 다 살이 되죠. 살, 지방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서 당뇨 위험이 확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무설탕이라고 돼 있어서 무설탕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설탕이라고 써 있는 그런 가공식품에는 설탕만 안 들어 있는 것이지 다른 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설탕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착각하시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과일을 먹어야 한다면은 과당을 조금 과일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한다면은 적당량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저널에 나와 있는 그 논문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섭취했을 때 전체 사망률이 많이 섭취할수록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구간이 2.0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사망률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것은 좋겠고요. 이게 음, 2.0이 2서빙이거든요. 2서빙인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2.0까지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대략 쭉 떨어지는 구간이 3.0입니다. 그래서 3서빙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변곡점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과일하고 채소를 같이 먹는다면은 5.0이 이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서빙 정도 드셨을 경우에는 괜찮다. 근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크게 증가하는 폭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과일은 이렇게 먹다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빙, 1서빙 단위는 대략 이제 80g 정도 되고요. 근데 과일을 2서빙 먹는데 160g 정도 하루에 드시면 되겠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3서빙 정도, 240g 정도 하루에 드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것은 좋은데, 근데 이제 아무 과일이나 아무 채소를 먹으면은 다 건강해지고 사망률을 낮춰주고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건강에 이제 주로 도움이 되는 채소 과일은 이제 녹색잎이 무성한 채소, 그게 뭐 시금치나 상추, 근대 등등이 있죠. 예, 그리고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십자가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등, 그리고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그런 당근 토마토, 그리고 이제 감귤류, 비타민 C가 많은 감귤류가 좋은데 이 귤은 조금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 서빙이니까 뭐 적당히 큰 거 한 두 개 정도거든요, 하루에. 근데 뭐 앉은 자리에서 한 박스 뭐 한 봉지 한 박스 다 먹는 분들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과당이 이제 포만감을 어, 늦게 느끼게 해서 이제 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귤은 조심하셔라.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뭐 한 개 정도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개 정도. 도움이 안 되는 채소 과일이 있어요. 이제 녹말성 채소가 특히 그렇죠. 그래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렇게 전분이 많은 거는 혈당을 지나치게 많이 올릴 수 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일을 이렇게 주스 형식으로 마시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요. 특히 갈아 마시는 거, 착즙해서 먹는 거, 그리고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드시는 것은 삼가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뭐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요. 치매 5편에서 뭐 치매를 막고 고치는 가장 완벽한 식사법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조했던 내용이 이제 과일을 웬만하면 먹지 마라. 그런 당분이 많은 과일을 피해야 된다. 굳이 먹는다면은 이제 블루베리. 근데 블루베리도 어떤 거는 그 당분 함량이 상당히 과당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달지 않은 블루베리로 좀 드시고요. 그리고 토마토, 레몬류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과일은 아보카도하고 올리브 같은 것을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드신다면은 이런 거를 좀 체크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감자, 옥수수, 고구마, 옥수수, 찐밤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걸 피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대신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이섬유는 많이 먹자. 그게 이제 얘기했던 십자가 그리고 이제 뭐 바나나를 굳이 드신다면은 그린 바나나를 드시고 뭐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양상추, 이자벨 상추 등등이 있었고 그게 곤약, 우엉, 버섯, 견과류, 연근, 당근, 양파, 마늘 등도 뭐 많이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아까 3서빙이라고 했지만 한 번에 그 정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양이 제한이 없고 많이 드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일은 극소량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환자들한테 포크 한 번 집을 정도로 먹고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혈관이 안 좋거나 이제 그 고지혈증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한테는 과일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잎채소는 많이 드시고 이 잎채소 먹을 때는 항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먹고 식후에 근육 사용량에 맞게 적절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과일 채소식, 특히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그리고 그 대체 방법하고 용량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